안녕하세요. 세무사 타스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벌써 2023년도 절반이나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괜히 초조해지기도 하고 올해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예비 합격자분들도 저랑 비슷한 마음인지 최근 특별히 유튜브 영상을 못 올렸는데도 유튜브 멤버십 통해서 카톡 멘토링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멘토링까지는 필요 없고 적당히 처음 시작할 때 공부 방향만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유튜브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7월 초에 시작해서 11개월 만에 동차 합격하는 공부 계획표를 짜드리려고 합니다. 이대로 하는 게 당연히 쉽지 않은데 그래도 효율적인 방향을 알고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목표 공부량부터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부 계획은 수험생 마음대로 바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어떤 식으로 공부하건 지금 말씀드린 목표 공부량을 채우는데 효율적인 방향으로 본인의 계획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세무사 1차 시험 합격을 위해서 제가 회계학이랑 세법은 주요 파트를 정해 드릴 거예요. 그 주요 파트는 7번 이상 객관식 문제를 풀고 설명할 수 있게 7번 외워주세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3번만 풀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재정학이나 선택 과목은 너무 욕심내지 않고 5번만 풀고 외워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도 마지막에 몰아치는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니까 3일 전범위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무사 2차 합격을 안전하게 하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부분을 최소 5회독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차 합격 후에 2차 공부를 시작하면 이걸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 시험 공부 중에 2차 공부를 선행학습하도록 공부 계획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도 1차와 마찬가지로 3일 전범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회계학이랑 세법은 주요 파트를 7회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요 파트가 뭔가 싶으실 텐데요. 그냥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부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될 텐데 세법이 뭔 말인가 싶을 수 있어요. 세법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하셔서 말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세법이라고 무료 특강으로 강의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요. 거기는 필수로 중요하니까 꼭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학 선택 과목은 전범위 다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재정학 계산 문제 중에 너무 응용이 많이 돼서 어려운 것은 버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태그 단권화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멘토링 할 때 태그 단권화를 꼭 하라고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문제마다 해시태그를 달아서 한눈에 문제 견적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해주는 그런 공부법이에요. 근데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카톡 멘토링 하는 분들처럼 제대로 하고 계신지 점검하면서 공부 가이드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효과는 떨어지더라도 태그 단권화 없이 1회독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1회독은 문제를 풀고 설명할 수 있게 암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설명은 간략하게 관련 이론도 설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객관식 계산 문제는 풀이 과정과 함정까지 설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 문제는 각 보기가 왜 정답이고 오답인지까지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매 회독마다 이 설명을 하셔야 돼요. 주관식도 태그 단권화를 하면 훨씬 더 회독 효과가 좋지만 이게 힘들 수 있어서 태그 없이 할 수 있는 1회독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학 1부는 재무회계 원가 관리고 회계학 2부는 세무회계죠. 이 주관식 계산 문제를 풀고 그 풀이 과정을 설명 가능하게 암기하시는데요. 함정도 포함해서 설명입니다. 이때 왜 이 풀이 방법을 적용하는지 이유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 방법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세법학은 원래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아무 소제목이나 찍어주면 다 적을 수 있게 암기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회독수가 적을 때는 일단 아무 소제목만 주어져도 2줄 정도 적을 수 있게 외워주세요. 그리고 다음 회독에 좀 더 자세히 외우는 식으로 점점 더 암기량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판례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대신 논리 구조를 요약해서 그건 외워주셔야 돼요. 세법학은 이론서도 회독 대상이지만 모의고사집도 회독 대상입니다. 학원 모의고사를 모아서 그걸로 문제풀이 연습을 해도 좋고 아니면 따로 문제집을 사서 푸셔도 좋아요. 저는 멘토링 할 때는 웬만하면 문제집을 한 권 사서 그걸로 연습하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이때 세법학 모의고사집은 손으로 풀 수 있게 외우는데요. 평소에 풀 때 매번 다 적어주면 손이 너무 아프니까 평소에는 키워드만 적어주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외워줍니다. 이렇게 1회독 방법을 정의했으니까 이걸 2번 반복하면 2회독이고 3번 반복하면 3회독인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7월 시작이면 약간 동차를 노리기엔 많이 빠듯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공부 진도도 최대한 빨리 진행되게 제시를 했습니다. 입문 단계에서는 세법 입문은 생략하고 재정학 입문과 회계 원리만 듣겠습니다. 진짜 빡세게 공부하면 20일 이내에 영어 점수도 따고 입문 강의도 수강 가능할 텐데요. 복습하실 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외울 부분만 외우고 넘어가는 식의 태도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대부분 수험생은 합격할 수가 없는 마음가짐과 공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 습관을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필수인 습관을 만들어 주시고 잘 모르겠으면 지금 이미지에 나오는 습관 정도는 꼭 해내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는 7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공부 계획입니다. 입문 단계를 마쳤으니까 기본 이론 강의를 들을 건데요. 기본 강의를 들을 때 객관식 강의용 문제집을 미리 구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답지 보고 풀리는 문제는 한두 번 정도 풀어주세요. 쉬운 문제는 한번 풀고 어려운 문제는 오늘 풀고 내일 풀어서 두 번 풀도록 합니다. 해답지 보고 풀리는 문제는 나중에 객관식 강의를 생략하도록 합니다. 객관식 강의 들을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만큼 2차 선행학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9월 말에서 11월 말도 기본 이론 단계 파트 1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 진도를 복습 안 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시기에 중급 회계와 재정학, 원가관리, 객관식 문제집을 0.5회독 하도록 합니다. 홀수법만 풀거나 짝수법만 푸는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고급 회계는 솔직히 1차 합격의 필수는 아닌데요. 강의 개수가 적어서 듣는 걸로 적어드렸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본서에 있는 문제만 풀고 객관식 책은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은 무료 특강에 들어가 보면 양도세, 합병 분할 최저한세, 퇴직소득세 이런 것이 특수 주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차를 위해서는 버려도 되는데 동차 합격을 원하신다면 다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초가 되면 드디어 2차 시험 선행학습을 합니다. 심화 강의를 듣는 것인데요. 동차생을 위한 강의를 듣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보통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1.5차라고 불리는 심화 강의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강의 들을 때 겹치지 않는 과목은 잊어버릴 수 있어서 객관식 책을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세 과목을 5시간 동안 공부하겠습니다. 이때 심화 강의를 다 들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법인세 세무회계와 재무회계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법학은 2차 세법학 이론서를 구입해서 독학으로 법소부 3가지만 공부합니다. 판례는 공부 안 하셔도 되고 법령은 읽고 빈칸 뚫기 문제 만들어서 외워주세요. 책을 2권 사서 실천해도 되고 제브라 체크펜을 구입해서 그걸로 빈칸 뚫기를 해도 됩니다. 지금 2차 공부를 하면 1차 합격 후에 2차 강의는 최대한 생략하도록 합니다. 해답지 보고 문제 풀어보고 풀리는 문제는 전부 동차 준비 중에 강의 생략하도록 할 겁니다. 1차 합격 후에 강의 다 들으면 시험 2, 3주 전까지도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선행학습하면서 2차 마스터는 못해도 재수강할 필요는 없게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초부터 4월 초까지는 객관식 책 회독서를 샀는데 2월에는 50%를 랜덤 추출해서 전범위를 공부합니다. 이때 한 번 푸는 문제는 연달아서 2번 풀어줍니다. 그리고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는 평탄화 회독이라는 걸 할 건데요. 문제마다 회독수가 다른데 목표 회독수가 될 때까지 연달아 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계학과 세법의 7회독 대상인 주요 부분 기억하시죠? 거기는 5회독이 될 때까지 연달아서 풉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회독이 될 때까지 풀어줍니다. 재정학과 선택 과목은 3회독이 되도록 평탄화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기타 세법은 이때 강의가 올라오니까 이때 무료 특강 꼭 수강하고 이것도 평탄화 회독 대상입니다. 개정세법도 이 시기에 올라오는 걸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객관식 강의는 다 들으면 안 되고 해답지 보고 안 풀리는 문제만 강의를 들어주도록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험장 들어갈 때 결국 마지막에 3일 만에 전범위를 다 볼 수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3일 전범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태그 단권화가 없으면 이론서 전체 정독 후에 문제집의 4분의 1을 랜덤 추출해서 푸시는 식으로 빠르게 전범위를 보는 게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때 전국 모의고사라고 실전 연습을 위한 모의고사가 진행되는데요. 전국 모의고사는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한두 번만 응시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실전 연습은 기출 문제로 하도록 하는데요. 최근 3년치 문제로 실전 연습하고 반복해서 리뷰를 하도록 합니다. 파이널 특강은 필수가 아니고 혼자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과목만 수강하도록 합니다. 1차 합격 후에는 동차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이때 강의를 순진하게 다 들어주면 시험 직전까지 복습 시간이 아주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원가관리, 세무회계는 혼자 해답지 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풀 수 있겠다 싶은 건 전부 다 강의를 생략해야 합니다. 세법학은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요. 모의고사 집을 사셔서 웬만하면 문제 위주로 이론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동차 종합반을 들으면 실전 연습용으로 모의고사가 있는데 만약 단과로 이론 수업을 들으신다면 실전 연습을 위해서 GS 모의고사 반을 신청해 주세요. 진도가 안 맞아서 응시 못해도 오픈북을 해서라도 실전 경험을 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기점은 시험 한 달 전인데요. 이건 이상적인 거고 어떤 식으로건 마지막 3일 만에 전범위를 볼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시험 한 달 전까지 강의를 다 듣고 최소 3회독 하는 건데요. 강의 촬영이 시험 한 달 전에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쉽지는 않습니다. 수업 들은 부분이라도 3회독이 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3회독은 오늘 공부하고 내일 공부하고 주말에 공부해도 3회독인 거니까 주기가 좀 짧더라도 억지로라도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도 확장판이 있습니다. 바로 1차 객관식으로 2차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1차 시험 공부 중에 2차 공부를 선행학습하는 것이 동차 합격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워요. 그렇다고 객관식만 공부하고 동차를 포기하기엔 또 아까운 면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객관식만 공부해서 2차 시험 공부를 어느 정도는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멘토링 학생들에게 가이드를 줄 때 이 방법을 녹여서 전달을 해드리니까 꽤 도움이 되는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꽤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단기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